안녕하세요. 봉지개방의 피아니스트 봉쌤입니다. (2016년 9월 21일) 봉지개방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작곡가 정찬희님 모셔서 코너를 진행하겠는데요. 정찬희와 신세경. 과연 신세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피아노 잭의 태풍입니다. 작곡가 정찬희님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중음악 작곡가 정찬희라고 하고요. 가요, OST, 영상음악 등등을 작업하고 있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는 음악인입니다. 네. 피아노 잭? 아, 네. 피아노 잭이라는 네. 일본 그룹이 있어요. 아, 네. 이제 뭐 카혼 연주하는 이제 타악기 연주자랑 네. 피아노 연주자랑 2인조인데 앨범에 있는 곡이에요. 그래서 네. 클래식이라든지 아니면 재즈를 네. 2인조로 편곡을 해서 네. 이 앨범을 내는 팀인데 음.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그룹의 음. 태풍이란 곡을 한 2년 전에 카피를 해서 MP3화 시켜봤습니다. 직접 네네. 작업하신 거네요? 아, 네네. 여기 네. 지금 이거는 제가 다 직접 작업을 한 거고요. 네. 원곡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거를 제가 직접 소스 하나하나랑 이제 피아노 일일이 하나씩 카피를 한 거죠. 네, 그렇군요. 이런 음악들, 지금 이런 음악들을 무슨 음악이라고 하죠? 뭐 연주 음악이라고 하나요? 뭐 크로스오버라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나온 형태 장르는 좀 뉴에이지 형태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크로스오버, 뉴에이지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이런 그룹들이 좀 많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는 막심이나 그렇죠. 뭐 막심. 스티브 바라캇 뭐 이런 이제 피아니스트들이 있죠. 주로 피아노 위주로 구성된 악기? 네네. 그런 식으로 된 건가요? 예, 피아노가 주로 이제 메인 테마나 주 사운드 피아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뭐 정통 악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정통 악기에다가 이제 일렉트로닉적인 요소도 넣고 혹은 뭐 힙합적인 요소도 들어갔을 수도 있고 네. 이렇게 형식이 좀 자유로운 그런 장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코너가 지금 제목이 좀 특이해요. 정찬희의 신세경. 네. 신세경 씨와 관계가 있나요? 아, 전혀 관계가 없고요. 아니, 네. 관계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전혀 관계는 없고 네. 신디사이저 세계 경험 규성 신세경입니다. 네. 신디사이저. 네, 신디사이저. 네. 세계의 경험. 네네. 그래서 그 글자들을 짜서 신세경 씨와 연관시켜 놨거든요. 네, 그렇죠. 예. 이거 낚시 아니에요?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신디사이저. 네. 신디사이저가 어떤 악기죠? 네, 쉽게 얘기해서 디지털 피아노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악기고요. 그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뭐 네. 꼭 피아노 소리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외 뭐 FX적인 요소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밴드 구성에서 들을 수 있는 네. 악기들은 드럼, 기타, 베이스, 또 네. 건반 그렇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건반 외에 음. 그 FX적인 요소를 할 수 있는 악기가 신디사이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FX가 뭐죠? 걸그룹인가요? 걸그룹이요? 네. 아, 걸그룹은 아니고요. 네. 제가 말하는 FX는 이제 그 외 효과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것들이 이제 피아노 소리가 아닌 이제 네. 뭐 스트링이라는 소리도 될 수 있고, 뭐 패드라는 소리도 될 수 있고, 뭐 오르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 피아노 소리 이외에 다른 것들을 네네, 건반에서 낼수 나올 수 있는 있는 소리. 네. 네, 그건 다 건반을 이용해서 내나요? 아, 네, 건반을 이용해서 내기도 하고요. 터치키 누르면은 다른 소리가 나요? 네네, 소리를 골라서 내기도 하고. 음. 요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악기가 네. 발달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건반 말고도 이제 뭐 컨트롤러를 통해서 네. 소리를 낼 수도 있죠. 직접 작업하실 때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신 건가요? 아, 네, 제가 직접 작업을 할 때는 이제 네. 신디사이저는 외장 악기고요. 네. 저는 이제 뭐 소프트웨어 악기를 통해서 좀 악기를 그런 거 좀 들어보고 그렇죠. 싶은데요. 뭐 신디사이저를 이용한 음악들 그런 거? 네, 그런 게좀 신디사이저를 이용한 음악들이요. 보통 아니면- 이제 일렉트로닉 쪽에 더 많이 음. 특화가 되어 있죠. 요새는 네. 요새는 일렉트로닉 쪽에 더 특화가 되어 있고 네. 옛날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록에 많이 접목을 해서 네. 그럼 피아노 음악들 이외에 다른 것들 해서 접목시킨 한번 음악 좀 한번 들어보죠. 그런가요? 어떤 걸 들어볼까요? 비탈리 쿠프리가 좀 좋을 것 비탈리 같거든요. 쿠플레이? 네네네. 네.
활동이 언제 했었죠? 보통 한 2000년대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언제였었죠? 2000년대 초반 좀 이전이고요. 더 제가, 이전? 네, 제가 알기로는 97년인가 그때 아마 첫 앨범을 네. 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비탈리 쿠플리. 네네. 외국 사람이겠죠? 우크라이나 출신 사람입니다. 우크라이나. 네. 그 민족가 많다는 우크라이나. 네, 우크라이나 출신 사람이고 기타리스트들이랑 많이 이렇게 네. 좀 작업을 하는 네. 그런 키보디스트가 되겠습니다. 비탈리 쿠플리 어느 그룹에 있었잖아요. 그룹에는 없었고요. 이제 네. 개인 솔로 앨범을 통해서 음. 네, 이제 기타리스트들과 네. 협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어떤 거 위주로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뭐 유심히 비탈리 쿠플리. 이제 이분의 특징은 네. 굉장한 속주예요. 속주. 빨리 치는. 네. 네네. 어떤 게 기타 소리인지, 어떤 게 건반에서 나는 소리인지 네. 네,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아, 네네. 이분은 피아노만 그 건반으로만 연주하신 분. 네. 순수히 손으로만 아, 네, 마우스가 아닌 네, 손으로만 연주를 하시는 것으로. 네. 예, 앞에 피아노 연주도 좀 나오고요. 네. 네, 이제 좀 반전 요소가 딱 나와요. 네. 좀 신나게 음. 네, 들어보시면 제목이 될것 뭐죠? 같아요. 심포니 V라는 노래입니다. 네. 네. 들어볼게요. 네. 네, 비탈리 쿠프리의 심포니 V를 들어보셨습니다. 네. 속주. 네, 대단하죠. 이런 음악들이 이제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많이 들었던 이제 저는 이제 락 세대이기 때문에 네네. 잉베이 맘스틴, 네, 그러셨군요. 스티브 바이 막 그런 음악들을 좀 많이 듣고 왔었던 건데 그런 네네. 쪽의 음악인가 봐요. 네, 굉장히 좀 뭐 클래식이 접목이 되어 있는 경향이 좀 큰데. 그렇죠. 비탈리 쿠플리. 비탈리랑도 관계 있어요? 옛날 16세기 작곡가 비탈리랑 후손인가? 모르겠네요. 본명 아닐까 싶은데. 네. 그러니까요. 네네. 우크라이나 사람?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네네네. 뭐 여튼 이름이 그쪽이네요. 이런 음악들 뭐라고 하는 어떤 음악이라고 하죠? 유이지라고 해요? 이런 음악을요? 프로그레시브 록이라고 보시는 게 네, 가장 근접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프로그레시브 록. 네네. 프로그레시브. 굉장히 좀 일단 진보적인 사운드로 좀 지향을 하는 장르고요. 네. 네. 또 형식의 자유도 거의 없고 네. 뭐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그러기도 해요. 네. 갑자기 뭐 4분의 3박자가 나오기도 하고 갑자기 4분의 4박자 나왔다, 뭐 4분의 5박자 나왔다. 변박도 굉장히 많고 네. 또 장르가 지금은 이거는 이제 클래식에 기반된 록이지만 네. 뭐 재즈나 다른 네. 장르들과도 융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락과 접목시킨 연주 음악이 되는 거네요. 네네. 인스트루멘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트루멘탈하기에는 좀 길고 네, 너무 길죠. 테마가 계속 바뀌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프로그레시브 락에 파생된 거는 이제 독일 쪽이나 이탈리아 쪽에서 파생됐거든요, 이게. 네네네. 그러니까 클래식 연주자들이 이제 재즈 이외의 다른 음악들을 접목시켜서 하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뉴트롤스나 이런 그룹들이 네네. 이런 클래시컬한 걸 접목시켜서 록적인 요소를 한 반을 된 거죠. 그런데 보컬을 빼버린 네네. 이제 연주자들끼리 그룹을 모여서 이제 이런 것들이 된 건데 우리나라엔 좀 많이 못 듣던 음악 같아요, 대부분. 사실상 우리나라가 락은 좀 불모지잖아요, 거의. 뭐 이쪽 장르로는 활동하시는 분들은 저도 크게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락 그룹은 윤도현인가요? 뭐 이제 넥스트 선배님도 계실 거고. 좀 더 네네네. 렉스가 이런 쪽에 음악에 가깝네요. 그나마 좀 화려한 연주를 좀 보여주시는 편이었기 음. 때문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프로그레시브 락은 대부분 보컬이 없나요? 보컬이 있는 곡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다만 이제 보컬 파트가 좀 비교적 적죠. 네. 연주보다. 네. 연주의 화려함이 보컬 멜로디를 묻혀버리는. 근데 이런 곡들은 왜 이렇게 긴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길어요? 보통 5분, 7분, 10분 그 곡도 많고 글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없는 게 아닐까. 연주하기 힘들어서. 그것도 있고. 우리나라 노래는 보통 다 3분에서 3분 30초면 끝나잖아요. 네. 근데 이런 노래는 뭐 7분, 8분, 음. 짧은 게 5분이니까요. 뭐 음악 작업하실 때 이런 거 많이 접목시켜 보지 않으세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영상음악 작업할 땐 좀 하죠. 음. 왜냐하면 영상음악 같은 경우에는 좀 네. 분위기로 좀 가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하긴 해요. 저도 즐겨 듣는 편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네. 장르를. 이런 그룹에서 뭐 키보드 제이가 들어왔다 와서 연주 좀 해줘. 그러면은 20대 때는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길래? 네. 30대입니다. 이제 네. 거기까지만. 네. 그러면은 이제 안 들어가요 손가락이? 좀 제가 더 농후해져야죠 연주자니까. 이제 저는 이제 건반 메인으로 이제 곡을 쓰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마우스 잡고 있는 시간이 더 많다 보니까 인위적인 사운드. 네, 좀
태화가 되네요. 조금씩 연습해야 하는데. 예, 이런 뭐 비탈리 코플리 같은 사람들은 거의 인식이 안 하고 그냥 7플레이로만 거의 하나요? 그렇죠. 이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지금보다 뭐 컴퓨터로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네. 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때는 직접 연주를 다 했죠. 네. 네, 동시 녹음하기도 하고. 네. 어쨌든 간에 이런 음악들은 대중들이 접근하기는 좀 쉽진 않아요. 예, 많이 쉽진 않습니다. 근데 뭐 우리들이 흔히들 많이 듣는 곡 중에도 이제 이런 음악들이 좀 많이 알려진 곡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나마 좀 가장 파퓰러한 게 네. 임펠리테리의 오버 더 레인보우. 임펠리테리. 네네. 역시 그때 시대 그룹들 아닌가요? 거의 비슷하게. 네. 그때가 한 1980년대부터 90년대 네, 그때 초반 좀 락의 정도. 부흥 시대라고 말하던 네네, 그때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보면은 거의 그때 파생된 음악일 수도 있네요, 거의. 네네. 그때 아무래도 좀 거의 쏟아져 나왔다시피 돌연변이처럼, 네, 돌연변이처럼 이쪽 장르는 돌연변이처럼 나왔고, 뭐 아니면 메탈리카. 중학교 때 네네. 중학교 때 어떤 그룹 들었어요? 저요? 저는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인가? 중고등학교 때요. 예. 제 친구들은 예. 제이락 좀 많이 들었는데 네. 저는 반대로 제이락, 저는 제이락은 안 들었고요. 재팬, 저기 엑스제팬? 엑스제팬. 뭐 그레이, 라르켄실 그러잖아요. 제 때 유행했던 네. 거는 그런 것들이고 저는 그 전에 뭐 디퍼플이나 네. 뭐 베넬런이나 예. 뭐 그런 것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제가 전 세대였기 때문에 저희 때는 메탈리카, 네. 메가데스 아. 그런. 네. 중고등학교 때 그 음악 듣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군요. 어. 그리고 윤대현 밴드가 이제 저 때 좀 인기가 몇- 많았었죠. 어, 네. 대학교나 그- 고등학교 때 그때쯤. 아니요, 저 중학교 때 담배가게 중학교 때. 아가씨. 네. 네. 연령대 그리고- 나오네요. 예. 예, 그럼 뭐 나이가 임펠리티 되시죠? 네. 저도 이제 임펠리티 많이 들었었는데 네네. 이때 당시 음악들이 대부분 스피드적인 걸 지향했었나 봐요. 대부분 다 빠른 속주 위주로. 뭐 4대 속주 기타리스트라 그래서 뭐 임펠리테리, 또 잉베이 마스틴, 네. 또 토니 맥칼파인. 예. 익스트림도 있었고 네네. 또 한 명, 노노 배틀 것도. 네, 또 한 명이 4명이었는데 한 명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게 근데 비슷한 사람들 많았어요. 예, 저는 예. 스티브 바이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스티브 바이요. 그래서 스티브 바이 7연 기타 치는 그게 너무 신기해서 네네네. 그 친구는 뭐 소리를 뭐 이런 사물 소리를 막 악기로 표현하는 소리가 많아가지고 되게 신기했었죠. 저도 이제 기타 치는 친구들이 스티브 바이를 너무 좋아해서 네. 그 For the Love of God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영상을 보게 됐는데 좀 끈적끈적한 블루스 타입이거든요. 그렇죠. 그건요. 네. 연주가 다 끝나고 나면은 기타와 한 몸이 되는? 블루스 얘기해서 하는데 스티브 레이번? 스티브 레이번이요. 스티브 레이번이 갑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까지 네네네. 그 사람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모든 기타리스트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냥 블루스적인 영향. 네네. 전형적으로 스티브 바이가 그런 식으로 영향을 받게 된 거고. 네네. 뭐 후대에는 뭐 다 비슷하게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임펠리티도 마찬가지로 이제 락 그룹이긴 하지만은 네네네. 이 기타리스트가 이제 워낙에 이런 솔로곡들을 많이 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뭐 한 곡 들어보죠. 임펠리티 오브 더 레인보. 네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브 더 레인보 임펠리티가 연주했습니다. 역시 되게 많이 CF 그런 데서 많이 들었던 음악 같은데요. 네. 굉장히 유명한 곡이잖아요. 또 네. 원곡도 뭐 임펠리테리의 원곡이 아닐 뿐더러 네. 워낙에 뭐 유명한 곡이니까. 네. 리메이크된 것 중에서도 이렇게 락 계열로 하는 것도 좀 듣기 좋네요. 네. 네, 아무래도 뭐 제일 그나마 락 계열로 음. 그 리메이크된 거 중에는 뭐 한창 인기 있었죠. 캐논. 네. 캐논. 네. 따다다다다다 나오다가 네. 갑자기 막 빨리 속주하고 노래는 안 하시죠? 저요? 네. 네, 지금 이 실력에 노래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네. 노래하시는 거 보니까 작곡가 하시길 잘한 것 같은데. 네, 그렇네요. 네. 스티브 바이. 네네. 그다음에 임펠리테리. 속주 기타리스트. 제가 알기로는 또 누노 페텔코트 익스트림 그룹들. 네, 익스트림 네. 누노 베트커트 말씀하시는 거죠? 모던 워즈 할 때 네네네. 그때 한창 뭐 기타 많이 다뤄봤어요? 저는 이제 기타 많이 치는 건 봤는데 저는 중학교 해보진 때 않았어요. 네, 밴드 시절 때 그냥 좀 오로지 키보드만 했나요? 네, 키보드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도 처음 중학교 때 키보드 음악을 처음 들은 게 베넬런 음악이에요. 그래 특이하네요. 네네. 대부분 그런 락 같은 음악을 보면 대부분 기타나 베이스를 잡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어릴 때 우리 클래식을 전공을 했었어요. 피아노를. 피아노? 네네. 어렸을 때요? 중학교 때 그룹을 했는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네. 정확히 중학교 2학년 때까지 1학년 때부터 전공 준비를 한 거예요? 뭐 전공을 준비하려고 한 건 아닌데 네. 어느 날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난생 처음 보는 악기라는 단어도 그때 처음 알았죠. 뭔가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피아노예요? 네, 그게 피아노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도 이거 할래요. 친구가 라이벌이었어요? 왜? 아니요, 라이벌 그런 것도 없어. 그때 전혀 미웠나 되게? 엄청 친한 친구였어요 당시에는. 지금은 뭐 라이벌 맞네요, 그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는 애지만 네. 그래서 동네 피아노 학원을 들어가게 돼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술 중학교까지 입시를 준비를 목적으로. 네, 하다가 또 그것도 가야겠다. 그것도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쯤에 그냥 자유롭게 배우다가 콩쿠르 대회 몇 개 나가고 네. 그러다가 실패를 했죠. 네, 예술 중학교 들어가는 거 실패를 했죠. 혹시 네. 예원? 아, 맞습니다. 아, 예원. 네. 아직도 수험번호 기억나요. 30-015번. 트라우마군요. 아, 그때 들어갔으면은 인생이 이제 지금이랑은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클래식 계열로 좀 네. 가지 않았을까. 네네. 근데 제가 중학교 때 밴드부를 들어가게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인생이 이렇게 되었죠. 네. 그러면은 당연히 그때는 락 밴드였겠네요. 중학생. 예, 락 밴드였어요. 세대가 그때니까. 요즘 애들은 못 들어요. 요즘 학생들 많이 가르치니까. 요새는 아무래도 이제 뭐 TV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랩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디션 관련 프로그램에서도 뭐 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네, 힙합을 아무래도 많이 하죠. 그러고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동아리 네네. 활동들 하는 게 지금 세대에서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음악들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저희 세대는 락이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락 세대를 걷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락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 프로가 됐을 거고, 네네. 지금 힙합과 중고등학교 때 하는 친구들은 이제 커서 되면은 이제 이후 시대에는 힙합 뮤지션들이 돼 있었겠네요. 그렇겠죠. 세대를 네네. 반영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좀 세대를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제 나이 때 활동하고 있는 락 그룹들이 지금 상당히 홍대 쪽이나 아니면 메이저 쪽에서 많이 있어요. 네. 근데 보면은 얼추 제 나이 또래예요. 진짜 뭐 30대 뭐 중후반, 네. 크게는 후반, 뭐 네. 초반도 있고 음. 뭐 20대 후반까지도 있고. 근데 지금 이제 어린 친구들이 랩하는 친구들 보면 나이가 조금 네. 밴드 하는 친구들보다는 좀 더 연령층이 어린 것 같아요. 음. 어린 것 같고 또 이제 보면은 동아리 같은 거 옛날에는 심심찮게 볼 수 있었거든요. 길거리 그렇죠. 이제 뭐 학생들 공연 네. 심심찮게 볼 수 있었는데 요새는 축제 같은 거 한다 그러면은 음. 옛날에는 저 때는 뭐 드럼 세팅하고 뭐 세팅하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는데 요새는 그냥 네 힙합에 마이크 하나 하면 되더라고요. MR이랑 없어도 그냥 비트박스 혼자 하면서. 네네 뭐 그렇게도 하기도 하고 혹은 아니면 뭐 이제 일렉트로닉 음악 하는 친구들은 DJ 장비 하나 갖고 와서 네.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학생들 많이 지도하시니까 뭐 네네. 지금 네네. 뭐 이렇게 락 이런 음악을 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죠. 학생들 중에서 관심 있어 하는. 학생들이 이제 분포도가 굉장히 다양히 있는데 프로그레시브 락을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습니다 사실상. 네 랩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힙합 장르를 이제 만드는 것들, 네. 편곡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알려주고는 하는데 네. 옛날 세대 올드스쿨이라 그러죠. 네. 그런 음악들을 또 아니라고 물어보면은 몰라요가 10중에 8이에요. 포괄적으로 많이 듣지 않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자기 관계된 것만. 그러니까 애석한 부분이기도 하고 네. 뭐 요새는 워낙 또 할 게 많잖아요. 스마트폰이나 게임이나 할 게 많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음. 저 때까지만 해도 이제 할 게 많이 그러니까 없어서.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네. 음악 찾아 듣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쾌감을 느꼈거든요. 그렇죠. 네. 앨범 사고, 네네. CD 사고. 앨범 사고 CD 사고 네. 뭐 누구 신보 나왔대. 음. 그러면 일단 레코드 가게 먼저 가고. 음. 네, 그런 게 좀 취미였다라고 하면은 요새는 원체 할 게 많으니까. 그래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네네. 중고등학교 때 모았던 앨범의 한 곡 한 곡을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제가 산 CD는 그죠. 몇 번 트랙에 무슨 노래인지 맞아요. 네, 안 까먹어지더라고요. 다음 회차분인가는 LP로만 방송할 거예요. LP 방송이요. LP로만 틀어놓고 하는 방송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다음에 뭐 같이 그것도 락 앨범도 많이 있거든요. 그걸 네네. 같이 한번 해봐도 될 것 같고요. 네, 좋죠. 좋죠. 그럼 뭐 학생들 작업물 같은 게 있어요 혹시? 네, 저 학생 중에 네. 중학생인데, 중학생이요. 네, 요새 어떤 음악을 하는 친구인가요? 힙합을 하는 이제 힙합? 제자예요. 그래서 요새 트랩이라는 장르가 네. 한창 유행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트랩이 뭐죠? 808 드럼 사운드 네. 기반으로 이제 일단 16비트 기반이에요. 비트가. 근데 그 하이햇이라는 악기가 굉장히 쪼개져서 네, 좀 흥이 있는. 네. 말로 설명하기 조금 그렇네요. 일단 들어보시면은 네네, 들어보죠. 확실하게 네. 이런 거구나 아실 네. 거예요. 제 학생 중에 이제 김민수 학생이라고 있어요. 중학생인데 네. 그 친구의 힙합 자작곡이 되겠네요. 네. 네, 위즈라는 곡입니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민수 학생의 위즈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네. 요즘 학생들의 트렌드인가요? 유행하는 장르죠. 한창 유행했던 네. 뭐 아직까지도 좀 유행하고 있고요. 네, 그런 장르들. 네. 저희 때랑은 좀 많이 다르긴 하네요. 확실히 뭐 지금 저는 이제 락 세대를 거둔 학창 시절을 보냈던 네. 세대고 네. 지금 학생들은 이런 힙합적인 저도 음악들. 꾸준히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계속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네. 저도 모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계속 저도 꾸준히 뭔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때랑은 뭔가 많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음악 스타일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어떤 거를 자주 쓴다. 뭐 어떤 악기에서 뭐 어떤 악기적으로 어떤 사운드를 많이 쓴다. 네. 네,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보통 많이 미싱을 음을 많이 찌그러뜨린다거나 그런 거 좀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네, 그런 좀 이펙트 효과를 좀 많이 주기도 하고요. 다른 사운드를 찾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요새는 작곡가들이 프로그램을 만지면서 또 네. 엔지니어적인 역할을 좀 같이 하니까. 예,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자연스럽게. 예. 작곡가들이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섭렵을 해야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실 연주에서는 조금씩 태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리고 있는 거네요. 네, 그 와중에 그래도 음. 기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녹음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기타는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뭐 힙합에서나 아니면은 가요 발라드 같은 네. 데서도 뭐 많이 녹음을 하니까요. 뭐 네. 건반도 마찬가지예요. 뭐 주위에 그렇게 아직까지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 전통 락을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어요. 정통 락을 유지하고 있는 네. 팀들이요. 네. 제 주위에는 뭐 세븐데이즈라고 세븐데이죠. 이제 그룹이 있는데 네네네.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그분은 아직까지도 전통 락을 고수하시는. 그 하드락을 하시는 분은 계세요. 그 쿠바라는 밴드인데 네, 기타리스트 이정우 네. 선생님이 네. 하시는 그룹인데 아직까지도. 근데 그분들이 다 그 세대를 거쳐온 그분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네네. 하시는 네네. 분들. 대단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비상업적인 음악이다 보니까 네네네. 뭐 음원이 잘 판매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유지하시고 있는 거 보면 정말 한 뚝심 하나를 밀고 가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이제 활동하시는 선배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네. 뭐 상업적인 용도보다 그냥 뭐 재미있게 아직까지 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네. 네, 그런 거에 대해 좀 감사히 생각하시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네네. 근데 이제 외국은 이제 워낙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네네. 연주자들이 생명력이라든가 네네. 그룹들이 좀 오랫동안 뭐 오래가 유지하는 그룹들이 많죠. 예, 예.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그때 저도 이제 많이 들어왔던 스티브 바이, 스티브 바이요. 스티브 바이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연주를 하다가 지금 활동은 많이 안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네네. 그 세대에는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세대 때 스티브 바이는 우주 최강 기타리스트라서 그렇죠. 네, 우주 최강이라고. 네. 네. 이 친구는 굉장히 귀가 좋았어요. 귀가 너무 네. 좋았어가지고 네.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소리에 대한 정말 음악을 소리로 접근한 기타리스트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뭐 기타리스트들이 좀 많이 있나요? 이런? 우리나라 기타리스트요. 제가 아는 기타리스트는 이현석 기타리스트. 이현석. 네. 학창 시절. 네네네. 네. 또 뭐라? 다른 없었나요? 또 토미 기타. 토미 기타. 네. 토미 기타 있었죠. 네네, 토미 기타. 기타리스트. 네. 토미 기타 요즘 뭐 하시나요? 전화 연결해 볼까요? 한번. 개인적으로 아세요? 뭐 전화 한번 받으시겠죠?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요? 전에 한번 연이 한번 돼가지고 네. 뵌 적은 있어요. 같이 작업을 해봤었나요? 네네. 제가 직접 작업을 한 건 아닌데. 네. 네네. 뭐 살짝 도움을 좀 드린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가지고 연결해 보죠. 전화 연결을 좀 해볼까요? 네, 뭐요? 게릴라 해볼까요? 예. 네. 요즘도 활동하세요? 요즘도 이제 공연 같은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매체르는 많이 안 나오시고 공연 같은 건 네네. 꾸준히 나가시나 보죠. 네, 공연 같은 국내 활동에서 많이 하세요? 아니면 외국에서 활동하시나요? 뭐 외국에서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보면은 네. 이제 SNS 친구 네. 추가가 되어 있는데 네. 보면은 이제 해외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토미 기타. 네. 여러분들 많이 아실까 모르겠네요. 저희 어, 세대는 네. 많이 알아요. 네네. 근데 이제 매체를 통해서 나오지 않다라면은 대부분 잘 모르게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록 매니아들은 네. 뭐 한국에서는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제 네. 나이 또래 친구들도 그렇고. 그렇죠. 네. 토미 기타님 네네. 유명하셨죠. 옛날 머리 막 길지 않았어요, 되게만. 지금도 조금 기세요? 네. 그래요? 활동 오랫동안 아직까지 하고 계시는군요. 연결 가능하면 해보죠 한번. 네, 알겠습니다. 진짜? 예. 예. 네,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들리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 들리십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들리나 보다. 아, 여보세요. 잠깐 끊고. 벨소리가 기타리스트.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토미 기타 씨. 네네. 네. 저희는 지금 봉지 개방이라고 피아니스트 봉쌤이 방송하는 네네. 네, 방송인데요. 저희가 프로그레시브로 락을 하고 있어요. 방송을요. 예, 예. 연주 음악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국내 기타리스트 저희가 이제 서치하고 얘기하던 중에 지금 뚜미 기타 씨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저희 정찬이 작곡가님이 우연히 알고 계시다 그래서 갑자기 게릴라 전화 연결하게 됐습니다. 네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성현,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네네. 그렇구나. 네네. 깜짝 놀랐네. 아이고. 네네네. 두 분이 잘 아시는 사이세요? 그럼요. 네네. 지난번에 이제 작업하실 때 네. 제가 뭐 이렇게 녹음 같은 것도 같이 하고 뭐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네. 네. 토미 기타 씨가 요즘 세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7, 8년대 세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통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영광입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막 좋아했던 기타리스트였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소식을 잘 못 듣고 있었어요. 사실 오랫동안 활동을 좀 안 했어요. 네. 제가 뭐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네. 개인적인 일도 있었고, 또 저도 이제 음악을 직접 하지만 제가 이제 해외 아티스트를 이제 모셔갖고 내한 공연 일도 하고 아시아에 공연 만드는 일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 일도 하는 것도 너무 즐거워하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오랜만에 다시 새 앨범을 제가 사실 3년 전에 앨범을 시작했는데 네. 최근에 다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완성하려고 거의 미국에서 녹음은 다 했고요. 네. 이제 한국에서 지금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아, 네. 바쁜 시간 보내고 계시네요. 네, 뭐 열심히 살고 있죠. 네. 네. 제목 우선 말씀해 주시죠. 제목이요. 어머니라는 노래. 네. 네네. 저는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어머니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쓴 곡입니다. 네. 그러면은 아예 앨범 뭐 10곡 이렇게 합쳐서 앨범으로 내고 계신 건가요,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네, 앨범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아, 역시 네, 정말 제가 뭐 아이돌도 아니고 뭐 지금 싱글 뭐 시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앨범을 제가 네. 이제 한 3년 전부터 시작했는데요. 네. 근래 와갖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행이네요. 저희는 이제 워낙 디지털 싱글이라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아주 유명한 아이돌 그룹들 빼고는 대부분 앨범을 안 내요. 그런데 네, 그럼요. 지금, 요즘 그렇죠. 네, 그렇게 앨범 신보 자체가 이미 반가운 소식 같네요. 저도 이제 기쁜 마음으로 새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주 음악들 이제 락으로 된 프로그레시브 락을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요. 기타리스트 겸 보컬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네. 우리나라에 이런 이제 연주 음악들이나 이제 프로그레시브 락을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나요? 그 나름대로는 많이 있는데 제가 많이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K-팝이나 이런 분야가 이제 거의 뭐 대중음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락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음악을 연주로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 분들이 네. 대한민국에 많은데 이제 많이 안 비춰져 갖고 많은 사람들이 네. 모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언더그라운드라서 그런가요? 네네. 그렇군요. 사실상 우리나라가 네. 락 불모지라고 봐도 좀 무방한 나라고 좀 아무래도 매니아층이 형성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네. 계속 그 명맥을 유지해서 활동해 주시는 선배님들 네. 또 이제 이렇게 주변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네. 아무래도 뭔가 락에 대해서 발전적인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제 토미 기타님도 그렇지만 지금 세대 때 지금 저희가 프로그레시브 락에 대한 방송을 하고 있지만은 이 이후에 누가 있냐를 찾는데 없어요. 네. 토미 기타님하고 지금 이렇게까지 연결이 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이 명목을 유지하고 있는 후대의 대를 잇는 친구들이 딱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거든요. 좀 안타까운 근데 현실. 지금 네, 저도 되게 안타까운데 그게 네. 현실적인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울 때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빛나니까 아마
조만간에 이제 좋은 아티스트들이, 젊은 친구들이, 네. 좋은 뮤지션들이 이제 더욱더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토미 기타님이 더 잘해주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더 열심히 해야죠. 네, 지미 페이지를 기억하듯이 그 엄청난 그런 선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후대에 그거를 계속해서 모방해 가거나 창조해 가는, 그러니까 토미 기타님이 만들어 주셔야지 후대 학생들이나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어저께 타이페이에서 그 퀸 아담 람버트 공연을 보고 왔어요. 네. 거기 어차피 일이랑 관련돼 갖고 제가 잠깐 하루 출장을 갔다 왔는데, 네. 브라이언 메이 그 무대에서 공연하는 거를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열정적이시고, 네. 그 연세로 그런 에너지가 나온다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았고요. 네. 그리고 거의 뭐 공연이 다 그 만석이 매진됐고요. 네. 너무 신기했던 게 관객들이 보통 40, 50대로 기대를 했었는데 거의 10대가 반이더라고요. 10대, 20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되게 달리. 그래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이제 물론 이제 퀸이라는 레전드 밴드지만, 네. 그리고 또 이제 페리 머큐리가 이제 또 없었기 때문에 좀 이제 기대는 안 했어요, 복고는. 근데 아담 람버트도 나름대로 노래도 잘했고 되게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제 애들이 힙합만 좋아하지 않고 나이 상관없이 좋은 뮤지션들이 공연을 했을 때 많이 이렇게 서포트를 주고 공연을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이렇게 발전되기를 많이 바라고 있죠. 네. 제가 토미 기타님 프로필을 보다 보니까 외국인 연주자들하고 좀 많이 연주하셨던데 어떤 그룹들하고 좀 연주 같이 하셨죠? 제가 이제 위즐이라는 락밴드 있어요. 네. 지금도 아직도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락밴드인데, 위즐의 스카치 라이너라고 베이스 치는 친구가 네. 그 위즐 들어가기 전에 그 미국에서 제가 만든 토미 기타 밴드의 베이스를 맡고 있었어요. 네. 오래전이죠. 이게 1993년도니까요. 네. 예전에 메가데스 마티 프리드먼도 이제 선생님께서 소개로 간 걸로 이렇게 일화 들은 것 같은데. 네네. 그 당시 이제 메가데스라는 팀이 이제 활발하게 활동할 때 그때 이제 기타리스트를 찾고 있었는데, 네네. 저 또한 이제 소개를 받고, 네네. 네. 이제 저도 이제 메가데스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 저는 이제 토미 기타 앨범을 만들고 있었고요. 네네. 저 친구인 마리 프리맨이 이제 그 당시 그 팀의 기타리스트로 들어갔죠. 그러면 네. 우리가 메가데스의 기타리스트를 토미 기타님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였나요? 네, 뭐 그 당시에 저도 이제 메가데스를 좋아했고, 네. 그쪽에서도 이제 관심을 많이 보여갖고 뭐 확정은 안 된 거였지만 이제 그쪽에서 관심을 보였던 기타리스트들 중에 한 명이었고요. 네. 네네. 그리고 저도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하다가 그냥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이제 만든 앨범이 있었고 거기 더 집중을 했고, 또 마티 프리맨이 이제 카카오폰이라는 밴드에서 해체된 후로 놀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밴드를 찾고 있었는 와중에서 매니저가 같았거든요. 밥 나반진이라고 저 매니저하고 마티도 하던 매니저인데, 네네. 매니저가 같다 보니까 같은 소속이니까 이제 마티를 소개해줘갖고요. 마티가 메가데스에 들어가게 됐죠. 그렇군요. 저희 아직까지도 기타리스트라고 하면은 전 개인적으로 이현석 네. 씨와 토미 기타를 뽑거든요. 혹시 이현석 씨도 많이 친분이 있으세요? 그럼요. 너무 좋은 분이고, 얼마 전에 한 작년이나, 아니다, 벌써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요. 2년 전에 네. 스튜어 하트와 친구들 해갖고요. 네네. 스튜어 하트의 가수 뮤젠코랑 기타리스트 도균 형님이랑 네네. 저랑 이현석 씨랑 이렇게 셋이서 같이 공연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다시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계기였기 때문에 뭐 아무튼 재밌었죠, 되게. 네. 서울에서도 하고 그때 부산에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소식을 많이 못 듣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공연이 홍보가 잘 안 됐어요. 네. 네. 좀 더 많이 활동하셔서 저희가 이 방송도 듣고 더 그때 나오셨다 그걸 좀 할 수 있게끔 좀 더 많은 활동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하면 저도 진짜 오랜만에 새 앨범 발표하고 또 이제 열심히 재밌게 기쁜 마음으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이게 앨범이 얼만큼 나가냐 그런 활동이 아니라 네. 그냥 제가 표현하고 싶은 음악 만들어 갖고요. 네. 그냥 저 음악을 좋아할 수 있는 분들과 같이 이제 공감을 하면서 네. 이제 그런 활동을 이제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앨범 발매는 언제 정도 나오죠?
한 2달 정도 있으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나 내년 초 중순 안에는 받아보겠네요, 저희가. 네. 이거 다행이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음악도 본인 직접 하시니까 이해하시겠지만 네. 지금 앨범 만드는 목적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 그냥 제가 표현하고 싶은 작품을 이제 좋게 만들고 싶은 게 가장 소망인데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우리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음악이라는 게 이제 삶의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음악으로 만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갖고요. 네. 가장 솔직한 앨범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얘기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게릴라 인터뷰였는데요. 전화 인터뷰였는데 너무 흔쾌히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하죠. 저는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앞으로 좋은 음악 더 많이 활동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많이 관심 있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미 기타의 캔디스를 듣고 왔습니다. 네,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셔가지고 좋은 전화 인터뷰였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토미 기타님, 우리 락의 명목을 입고 계신 분 중에 한 명이네요. 네네.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랑 비슷한 얘기를 하신 게 한국이 락에 좀 불모지다 보니 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근데 외국에서는 아직도 좀 인기가 있고 나이 들어서. 네, 나이 들어서도 뭐 어린 친구들도 공연 보러 오고 뭐 네. 그렇다는 사실이 좀 부럽기도 하고 네, 좀 편향되어 있는 우리 가요계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좀 뭔가 안타깝네요. 조금 더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좀 네. 생명력이 길고 음악이라는 게 조금 더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농후해지는 건데 네네. 그걸 더 못하게 되는 아니면 네네. 활동을 안 하게 돼서 좀 사장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네네. 좀 안타깝죠. 네. 예, 그런 면에서 토니 기타님은 조금 더 아직까지도 유지하시고 한다라 그러면 더 우리나라의 다른 계보를 잇지 않을까. 네네. 네, 토니 기타님 좀 더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 순서에는 신디사이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네. 재밌게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 한번 뭐 들어볼까요? 1부 마지막 순서로요. 어떤 곡 들어볼까요? 이현석 씨 아니면 기타리스트 우리 국내 프로그레시브 락을 했으니까 예, 쌍벽을 이루던 토미 기타님의 노래 들었으니까 네, 이번에는 이현석 씨를 한번 민성님의, 들어보죠.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석님이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대표곡이 낫지 않겠습니까? 학창 시절. 네. 학창 시절 가보죠. 네. 네. 이현석의 학창 시절이었습니다. 네, 국내 프로그레시브 락 그리고 토미 기타님과의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 순서에서는 드림 시어터나 그다음에 신디 사이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더 많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임펠리티나 그다음에 앵베이머 맘스틴 그런 그룹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2부 순서에서 뵙겠습니다.